일단은 공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공기의 구성은 뭐로 되죠? 질소와 산소와 아르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누가 있냐면 이산화탄소입니다. 다만 이산화탄소의 양이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계산을 할 때는 약간 포함을 시키긴 합니다만 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질소는 약 78%로 보고, 그 다음에 산소는 공기 중에 21%로 보고, 아르곤은 뭡니까? 약 1% 정도로 봅니다. 그럼 여기 사실 뭐가 좀 빠지죠. 좀 빠지지만 얘가 학문적으로는 약 0.03%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약간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자량은 여러분들이 책 보고 공부하시는 게 기본반에서 다 했으니까 그 자체를 좀 암기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알겠어요? 직접 계산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8점 몇 나오겠네요. 그렇죠? 28점 몇 나오고. 그런 건 암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전기압도 끝냈고, B점도 끝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의 개념을 잠깐 해설을 해볼게요. 온도를 많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온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온도라고 하죠. 온도에는 종류가 어떤 열량의 크기를 표현하는 건데, 보시면 온도에는 일단 섭씨 온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화씨 온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절대 온도로 나눠집니다. 일단 용어를 알고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한 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섭씨는 뭡니까? 어떻게 기준으로 나눴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각하고 지나가요. 망각하고 지나가는 게 뭐냐? 항상 물을 가지고 논합니다. 물의 어는 점과 물의 끓는 점을 갖다가 100등분해서 나눠주는 게 뭡니까? 어는 점과 끓는 점을 뭐라고? 100등분. 어는 점이 몇 도씨입니까? 0도씨죠. 끓는 점이 몇 도씨야? 100도씨죠. 그 100등분 중에 한 눈금을 몇 도씨로 보는 거야? 1도씨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화씨 온도는 뭡니까? 물의 어는 점을 32화씨로 보고 끓는 점을 212화씨로 보는 거죠. 얘는 몇 등분한 겁니까? 얘는 100등분 했다면 얘는 뭐예요? 180등분이죠. 이해 가시겠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어는 점,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았다면 절대 온도는 지구상에서 내려갈 수 있는 최저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켈빈 온도하고 뭐로 나눠집니까? 랭킨 온도로 나눠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켈빈 온도는 누구하고 관련한 거죠? 섭씨와 관련 있는 거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랭킨 온도는 누구하고 관련 있는 거죠? 사람 이름을 따죠. 얘는 화씨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내려갈 수 있는 최저 온도인 마이너스 273도씨 정도를 스타트 지점 0K로 보고 시작한다는 얘기고, 얘는 지구상에서 내려갈 수 있는 최저 온도를 화씨 개념으로 봤을 때 약 마이너스 460 화씨 정도를 갖다가 0R로 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얘하고 분명히 구분하는 점이 틀려지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켈빈 온도로 논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273 플러스 뭐 하면 돼? 섭씨. 여기가 원래 213은 아니지. 273.16 그렇지만 약으로 가고, 항상 섭씨가 나온다면 절대 온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몇만 더하면 돼? 273만 더하면 된다. 근데 사실 시험은 이게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이 절대 온도를 어디서 써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 온도를. 좀 이따 배울 기체 관련 법칙은 전부 다 기준이 뭡니까? 절대 온도를 가지고 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씨나 화씨를 가지고 논하지 않고 뭘 가지고 논한다?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든가 샤레의 법칙에서 나오는 온도 개념들은 전부 다 섭씨나 화씨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한다? 절대 온도를 가지고 한다. 실제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다면 용어의 정의밖에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 알겠어요? 금방 얘기한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R 개념이죠. 원래 도 K였는데 도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냥 켈빈 온도.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약 460에다가
화씨 개념. 화씨 온도가 나오면 몇만 더하면 돼? 약 460만 더하면 절대 온도, 랭킨 온도로 바꿀 수 있다. 알겠습니까? 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온도를 맞추겠습니다. 온도를 맞추고. 자, 넘어가서 보시면 기체의 법칙은 단도구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별표를 하고 계셔야죠. 별표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계산 문제가 참 좋은 문제들이 많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이 충실히 되신 분들은 제 말의 포인트를 알아들으실 것이고, 알겠습니까? 예. 기본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그만큼 항상 모든 학문은 뭐 국어가 됐든 뭐가 됐든 2번 이상은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정리가 끝나야지 심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정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심화 들어가면 약간의 이제 어디선가 스스로가 부족한 지점이 나타나면 약간씩 좀 모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 이상의 공부, 강의와 자기만의 어떤 자기 정리가 끝났을 때 좀 들으면 좀 파괴적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좀 덜 파괴적일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체법칙. 근데 알아들으면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알아들으면 그 말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체 관련 법칙을 보면, 그죠? 기체 관련 법칙에서 보시면 항상 보통 3가지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얘는 보세요. 압력과 온도와 부피의 함수를 가지고 다룬다. 온도와 압력과 부피. 근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순서 때문에 온도를 먼저 쓰세요. 온도, 압력, 부피. 차례대로 순서를 외워주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교과서를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되거든요. 제일 먼저 논하는 게 뭘까? 항상 보일의 법칙을 논하고, 그 다음에 샤레 법칙을 논하는데, 샤레 법칙도 순서가 뭐를 갖다 온도를 처음에 일정하게 놓고, 그죠? 온도를 일정한 상태에서 논하고,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압력을 일정한 상태에서 논하고, 세 번째는 부피를 일정하게 논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논한 법칙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3가지로 형태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 타이틀이 온도가 일정할 때 논하는 법칙은 뭡니까?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논하는 게 누구의 법칙이냐? 알겠어요? 거꾸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압력과 부피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지금은 기초반은 이거 기본반 같은 경우 이걸 설명을 하지만 지금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험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게 바로 누구에 관련된 법칙입니까? 보일의 법칙이죠. 무슨 법칙이라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밝혀낸 사람이 뭡니까? 바로 보일입니다. 근데 압력과 부피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 과정을 논하고 있죠. 무슨 과정을 논하고 있다? 반비례. 유일하게 반비례. 여기서 개론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엔지니어 쪽에서는 반응 전과 후를 논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딱 여기까지만 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수식에 관계되는 게 혹시나 있다면 저 수식은 또 이렇게도 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얘를 이항해서.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반응 전과 후를 논한다면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죠. 식만 본다면 이렇게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압력이 일정한 상태입니다.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나머지 2가지를 다루면 되죠. 얘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다루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온도와 뭐라고? 부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부피와 온도의 관계는 비례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기체 관련 법칙에서 논하는 반비례는 보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왜 얘가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 자, 아시다시피 우리는 연소론을 배우는데, 연소라는 건 물질이 타는 현상입니다. 물질이 탄다는 건데, 그 물질은 다시 끌고 나오면 물질의 3태를 가지고 논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그러나 고체나 액체는 전부 다 고체나 액체 자신이 타는 게 아니고, 고체 표면에서 분해된, 액체 표면에서 증발된 증기, 다 기체가 되어서 타기 때문에 기체 관련 법칙을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걸 베이스에 잡아두시고.